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어떤 부분인고 하니 당시 공군이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 부대에 광주 출격을 대기시켰다. 이 증언 부분, 또 광주 전일빌딩을 향해서 헬기 기총사격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특별조사입니다. 국방부는 바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는데요. 5.18 국정과제실행위원회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죠. 윤장현 광주시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은 매우 착잡한 요즘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마음은 착잡하면서 또 동시에 이번 기회에 그 진실의 마지막 퍼즐이 좀 밝혀지진 않을까 기대도 하게 되는 뭐 이런 좀 복잡한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심정. 군인들이 무장 헬기를 타고 기관총을 난사했다. 사실은 이 증언은 그동안에도 계속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을 들으시면 이것은 사실은 할리우드 영화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고 37년 전 외로운 섬이 됐던 광주가 대한민국은 적지로 폭탄 투하와 헬기 사격 이 폭탄 투하의 준비와 헬기 사격이 이루어졌던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일 빌딩은 당시 금남로 가장 항쟁의 중심지에 있던 건물인데요. 10층에서 245개의 탄원이 발견돼서 그렇죠. 국립과학사연구소에 의뢰했던 이게 M30, M60 이런 기관총 사격의 탄원으로 밝혀졌고요. 그렇죠. 당시 아놀드 피터슨 목사 선교사 부인께서 광주에 계셨는데 그분의 증언이 그날 저녁 우리는 헬리콥터 때문에 불을 끄고 숨지고 있었다. 많은 총성이 헬리콥터에서 나왔고 그 직후 시신이 기독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런 증거를 보면서 정말 광주 시민들은 경악하면서도 또 대통령께서 자 광주로 갑시다. 37년 전의 역사의 진실을 밝힙시다 하는 데 대해서 크게 저희들을 환영하면서 그렇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증언들, 소문들은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까지 되면서 이제는 확실해진 상황.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지금까지 헬기 사격 이 자체를 계속 부인해왔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헬기 사격은 전두환 등 신군부가 자위권 발동이라고 했던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헬기 사격은 발포 명령자 없이 자위권으로 발포 사격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헬기 사격 단일 사안도 중요하지만 이 일의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 집단 발포 명령자를 밝힐 수 있는 일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엊그제 다른 또 그 증언이 나왔었는데요. 캐리버 30 기관총 장착을 한 500MD 헬기가 매일 투입됐다. 이게 506 항공대 부대원의 최초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5.18 당시에 공군이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 출격을 대기시켜놨었다. 이런 조종사의 증언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혹시 전에 있던 얘기입니까? 소문으로라도? 아니면 이건 처음 듣는 얘기세요? 아닙니다. 당시 미국인 선교사 그 아놀드 피터슨 목사께서 그 조서에서 5.18 광주 사태라는 조서에서 당시 광주 미군기지에 근무했던 하사 데이브 힐이라는 하사로부터 한국 공군이 광주를 폭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우리가 보낸 헬기에 탑승해서 즉시 광주를 탈출하라 이런 경고를 들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방금도 말씀 주셨죠. 폭탄이라는 게 그 전투기에는 대개는 지대지, 공대지 그리고 공대공 이런 그 폭탄의 미사일이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전투기에 서로 요격하고 그럴 때는 공대공 미사일이지만은 폭탄 투하는 공대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저희 광주를 타겟으로 삼고 마음 준비까지 하라는 이런 충격적인 이건 사실은 광주를 적국의 적지로 봤다는 그런 인식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입증하는 자료도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CBS 노컷 뉴스의 보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난 자료들을 앞으로 작전은 상황일지 군이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문서들이
반드시 공개 조사돼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특별 조사를 지시하셨지만 한편으로는 특별 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오늘 이제 광주에서 5월 단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5.18 역사 왜곡 대책위에서 이 특별조사에 대한 광주의 의견을 정리해서 내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군의 특별조사에도 한계는 저는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계요? 조사권과 기소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지 정확히 진실이 밝힐 수 있으라고 생각해서 이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보다 진실에 한 단계 다가설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지만 제대로 된 진실이 나올 거다. 조사권, 기소권이 돼야죠.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요. 저희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인데 미국 기밀 문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광주를 지켜본 미군들이 광주의 참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담아서 본국에다가 정보 보고했던 그 기밀 문서가 최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수뇌부가 전두환 수뇌부가 광주 시민들을 베트공, 그러니까 베트남의 공산당처럼 취급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거 듣고는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팀 샤록이라는 당시에 미국 외신 기자인데요. 거기서 확보한 체르키 파일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고요. 지난 5월 23일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브루스 커밍스, 팀 샤록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당시 증언들을 하는 과정에는 신군부가 미국과의 어떤 교감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제3의 객관적인 증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베트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제 미라의 마을, 그 당시에 양민학살이 이루어졌던 그 마을처럼 광주를 생각했다라는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거든요. 맞습니다. 미라의 마을에 소위탄을 그렇게 쏴서 전 베트남 인민들을 학살했던 그 일들이 광주를 그런 대상으로 봤던 사람들이 사실은 치가 떨리고 이게 나라냐, 이게 우리의 군대였냐는 새롭게 태어날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직도 5.18이냐? 5.18 청문회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아직도 무슨 특조단을 꾸려서 규명해야 될 만큼 규명할 게 많이 남아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5.18 당시 청문회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공인조사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제주 4.3 같은 그런 데서 당시 정치 사회적 환경이라는 게 정말 요즘 이제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폭탄 장착에 대한 공군의 이런 파일럿들의 증언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환경들도 정치 사회적 환경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런 바탕 속에 결국 지난 겨울 내내 우리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데 있어서 함께 가는 이런 역사 인식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광주시장 윤장현 시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5.18에 대한 폄훼, 왜곡 이런 게 그동안에 계속됐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제대로 처벌도 안 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제 이름으로 직접 전환실 이렇게 고소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 왜곡 대책위에 제가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난 8월 4일에서 법원에서 전두환 해고에 왜곡된 내용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했다는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에서도 전국의 공공도서관, 법원 결정문과 공문을 보내서 열람 대출 즉시 금지하도록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부분은 그렇고 또 일베니 이런 개개인들이 훼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왜곡하는 부분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래서 역사 왜곡 대책위가 꾸려져서 그런 사건 상황이 생길 때마다 5.18 재단, 유관단체 또 어떤 경우는 시장을 그런 상대로 그쪽에서 지목했을 때는 제가 직접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들도 결수는 역사 왜곡 특별법에서 더욱더 특별법이 제정돼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택시 운전사 보셨어요, 영화? 그럼요. 보셨죠? 두 번 봤고요. 96년도에 저희가 해외 수반 5.18 광주 항쟁 그래서 당시 16명의 외신 기자들을
광주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초청했을 때 또 핀치타고는 각별한 저희들이 인연이 있었고요. 그래요. 그분이 작년에 작고하셨을 때 저희들은 조문사제를 보내서 광주 명예 시민증을 드리고 했었는데 잔잔하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나 하는 큰 공감대를 얻고 있어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 큰 전환점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 힌치페터 기자와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택시기사 김사복 씨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역시 굉장히 궁금하시죠? 민망인께서도 실제 인물을 이제 모델로 한 건데 도대체 김사복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는 거냐? 이 영화사가 백방으로 찾았는데 그 김사복 씨 아들을 저희 김정은 기자가 어제 추정되는 분입니다. 만나고 왔습니다. 요 이야기. 그러셨어요? 시장님 전화 끊으시고요. 라디오 끄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었습니다.